안녕하세요, 공구의 신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에어 공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 공구는 에어를 만들어주는 컴프레셔가 필요합니다. 제가 두 가지 타입 컴프레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기본적인 컴프레셔는 이 타입, 오일 타입이라고도 하고 일반 컴프레셔예요. 여기 있는 컴프레셔는 저소음 컴프레셔, 소음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. 그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어보시죠. 자, 들어보시니까 소음 차이가 좀 많이 나죠? 1마력짜리를 제가 지금 두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힘은 같아요. 2.5마력, 3.5, 4.5, 5.5마력이 기성품으로 나옵니다.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제품은 일반 컴프레셔, 그 중에서도 2.5마력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죠. 가격은 저렴하고 나오는 압도 충분한 컴프레셔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이 옆에 있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실내에 놓고 사용할 때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라든지 치과라든지 조용한 컴프레셔가 필요할 때 이 저소음 컴프레셔를 구매하시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작동 원리는 똑같고요. 차이점은 단지 조용하다라는 거, 그리고 가격이 좀 더 비싸다는 거, 이 차이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컴프레셔는 어떻게 에어를 만들어내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.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소음기 부분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피스톤이 압축을 한 다음에 파이프를 통해서 탱크 안으로 조금씩 쌓여갑니다. 그리고 컴프레셔는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과 다르게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, 오프 스위치에 놓으면 전원이 꺼지는 건 동일하지만 켰을 때 탱크에 압이 어느 정도 차면 자동적으로 멈추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탱크 안에 생산된 에어를 빼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. 여기 보시면 에어를 빼서 쓸 수 있게끔 커플러가 부착되어 있고요. 게이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이쪽 큰 게이지는 이 탱크 안에 있는 공기 압력 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작은 게이지는 에어를 빼서 사용할 때 조절기 보이시죠? 이 압을 세게 나오게 하고 약하게 나오게 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이 위에 달려 있습니다. 에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어 호스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. 그냥 결합하려고 하면은 안 들어가고 들어가네. 이 신형인가 보네. 일단 호스를 보면 한쪽은 뾰족 튀어나와 있고 한쪽은 결합할 수 있도록 모든 에어 공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컴프레셔에도 이 커플러가 달려 있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연결하는 건 되게 쉽죠. 기본적으로 에어건, 바람을 불어주는 에어건입니다. 에어건과 연결해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에어건이 있습니다.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부분 보시면 구형 자전거, 바람을 넣어주는 에어건입니다. 이 에어건은 위에 게이지가 달려 있어요. 이 게이지는 자동차 바람을 넣어줄 때 쓰는 기구입니다. 에어 공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에어타카. 솔직히 에어 공구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에어타카는 종류가 한 10여 가지 이상 종류가 있는데 많이 쓰는 제품만 제가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일단 스테플러 타입,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테플러, 디귿자 모양 핀을 넣어서 나무 작업할 때, 나무 길이 연결할 때 찝는 에어 공구고요.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게 422이라는 제품이고, 여기 보시면 722 그리고 1022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. 숫자는 무엇이냐면 디귿자 핀 모양, 핀의 폭이 4mm, 7mm, 10mm, 목재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쓰고요. 뭐 석고판이라든지 나무끼리 이렇게 연결을 할 때 많이 쓰는 타카들이고, 작업을 하고 나면 우리 스테플러 작업하듯이 일자 모양의 핀 머리들이 보여집니다. 그래서 422는 4mm가 보여지겠죠. 뭐 1022는 10mm가 보여지고, 기계 하나 가지고 이 세 가지 핀을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장착하는 모양의 핀의 폭이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4mm나 7mm, 10mm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고요. 다음으로 일반 못처럼 박아지는 타카들이 있죠. 핀 타카들은 박을 때 못 머리만 보여집니다. 가장 흔하게 쓰는 게 F30 모델,
그리고 F50 모델. 이 제품들의 차이점은 못의 길이에 따라서 F30 같은 경우는 30mm까지 못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F50은 50mm까지 장착할 수 있는 타카입니다. 호환이 됩니다. 이 30mm까지는 50mm도 다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F50 모델을 사게 되면 웬만한 못에 작업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일명 실타카라고도 하죠. 630 모델이고요. 일반 핀타카하고는 다르게 실핀이 들어갑니다. 못 머리가 없는 바늘처럼 뾰족한 타카핀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 후에 못 머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점으로만 남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실타카입니다. 30mm까지 작업이 되네요. 그 다음은 덩치가 크죠. 무게도 무겁습니다. 콘크리트 타카. 이 타카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타카와는 다르게 나무 작업뿐만이 아니라 벽을 뚫을 수 있는,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못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무 작업을 할 수 있는 못과 콘크리트 작업을 할 수 있는 못 두 가지를 이 제품 하나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품 명칭은 CT64라는 모델이고 64mm까지 못을 박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핀 종류가 목재핀과 콘크리트 핀 두 가지로 나오고요. 64mm까지는 이 제품 하나로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.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못을 박는 타카를 말씀드렸죠. 일명 못빼기 타카. 못이 박혀 있을 때 이 제품을 사용하면 못을 뺄 수가 있습니다. 이 외에도 타카 종류가 사이즈가 더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흔하게 볼 수 있는, 가정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타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8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. 타카 제품은 제가 숫자를 얘기를 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. 핀 사이즈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지는 거고요. 제조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규격에 맞춰서 F30, 422, 630, CT64라든지 모델명이 거의 비슷합니다. 제조사에 따라서 알파벳이 앞에 한두 개 더 붙어서 출시하기 때문에 가까운 철물점이나 공구점에 방문하셔서 F30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습니다. 다음은 전동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에어 드릴입니다. 우리 전기 드릴 보신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청이 달려있죠. 에어로도 드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공기만 넣어주면 전기 드릴처럼 못을 박는다든지 쇠를 뚫는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. 이 제품은 다이 그라인더라고 합니다. 차이점은 앞에 척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있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척을 조여주면서 여러 가지 사이즈를 붙잡아 줄 수가 있고, 이 다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규격의 휴자석 같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꽂아서 사용하는 거죠. 용도는 거의 비슷합니다. 회전력으로 뭔가를 연마하거나 갈아낼 때 쓰는 거고, 이 에어 드릴은 뚫을 때 많이 쓰죠. 그 다음으로 타카 외로 가장 많이 쓰는 에어 임팩트 렌치. 우리 공업사에서 가장 많이 쓰죠. 타이어 풀고 조립할 때 이 에어 임팩으로 많이 조립을 합니다. 이 제품은 라쳇 렌치입니다. 앞모양은 에어 임팩하고 비슷하게 생겼죠. 사이즈는 좀 더 작게 생겼고요. 오토바이 센터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용도는 비슷한데 모양만 다른 건데. 다음은 에어 해머입니다. 이런 날을 꽂아서 뭔가를 부수는 작업을 할 때 쓰는 에어 해머였습니다. 이 제품 전동 제품에서도 많이 보셨죠? 에어 그라인더. 마찬가지로 전동 제품과 동일하게 날을 장착해서 무엇인가를 절단할 때 쓰는 에어 공구입니다. 이 제품은 에어 샌더입니다. 일명 빼빠라고 하죠. 사포를 장착을 해서 맨들맨들하게 나무라든지 기타 등등 매끄럽게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샌더 제품. 다음은 리벳. 에어 리벳입니다. 무엇인가를 결합할 때, 깔끔하게 결합할 때 쓰는 제품이죠. 마찬가지로 그리스건. 에어 그리스건이고요. 통에 그리스를 담아서 버튼만 눌러주면 그리스가 나가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. 다음 에어 제품 정전가위입니다. 일반 가정에서도 쓸 수는 있겠지만 과수원에서 가장 많이 쓰죠. 아무래도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. 수동 정전가위는 여러 번 작업하다 보면 손이 아파서 작업하기가 힘들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버튼만 눌러주면 가위질이 자동으로 됩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나무까지 자를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에어공구
에어 스프레이입니다. 쉽게 보시면은 라카라고 스프레이 파리약처럼 뿌리는 일회용 라카 있죠. 작업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일회용 라카를 사용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작업량이 많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프레이건으로 뿌리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. 에어건은 밑에 보면 조절하는 장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. 아랫부분에 에어의 양을 조절하는, 에어가 세게 나가고 적게 나가고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고, 여기는 이 통에 담긴 분사량을 적게 그리고 많게 조절하는 버튼, 그리고 이 위에 버튼은 분사하는 각도 넓게 퍼져나가고 좁게 퍼져나가고 조절하는 버튼이 마찬가지로 맨 위에 달려 있습니다. 여기까지 에어 공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, 에어 공구를 보시면 제품 구입 시에 이런 조그만한 오일이 들어있는 걸 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이 오일은 타카오 오일이라고 하고, 이렇게 호스를 연결하는 부위에 작업하기 전에 한두 방울 정도 넣어준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어떤 에어 공구든지 간에 수명이 길어집니다. 그 이유는 컴프레셔에 에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분이 같이 딸려 나옵니다.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이 에어 제품들이 내부에서 습기 때문에 녹이 발생하고 수명이 짧아집니다. 작업하기 전에 오일을 넣어주게 되면 녹 방지도 되고 수명을 연장시켜주기 때문에 꼭 사용하기 전에 오일을 한두 방울 넣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에어 공구의 쓰임새라든지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,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시죠? 전동 공구에 있던 제품들이 에어 공구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굳이 컴프레셔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이 에어 공구들을 왜 사용을 하는지, 전기 이용해서 사용하는 공구들, 사용하기가 더 간편하고 좋은데도 이런 에어 공구가 있는 이유 단순합니다. 힘이 더 좋아요. 전기보다 힘이 더 좋고 구조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더 튼튼합니다. 요즘은 전동 제품 중에서도 이제 충전 제품을 많이 사용하니까 충전 제품과 에어 제품 비교를 많이들 하시는데, 아무래도 컴프레셔가 있다라고 하면 에어 공구 쪽이 성능 면에서 더 유리할 것 같고, 컴프레셔가 없는 경우에는 충전 제품, 전동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. 여기까지 에어 공구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.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공구에 대해서 귀신같이 잘하는 공구의 신이었습니다.